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상공입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트집 잡는 새누리당, 집단 퇴장에 의장실 밤샘 점거에 복도 농성까지 그야말로 다채로운 추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한 사람 이런 말을 했지요. 정세균 의장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드를 찬성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성주 김천 주민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으로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우리는 국민 아니냐? 계속 여의도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말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정세균 의장은 악성균, 테러균, 암같은 바이러스균이라면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발효균, 추경파행균, 민생파괴균,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등 온갖 말장난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풍자 코너 공화국 논평에서 그 비슷한 말장난을 했었지요.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거 새누리당 대변인 한 사람은 문재인 대표는 문제가 있는 문재인 사람이다 라고 했었지요. 철학과 논리로 대꾸할 수 없으니 이름 개그나 치는 한심한 인간들과 정치하는 박근혜 대통령.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말로 대신합니다. 카카,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서울 효자동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출국 상태지요. 청와대는 비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간 것입니다. 빈번하다 못해 중독이 되다시피 한 외국 방문길.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을 귀국이 아니라 방한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재수, 조윤선 두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해외에서 전자결제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재수, 조윤선 두 사람 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적격자라는 판정이 난 터입니다. 껄끄러운 것은 항상 해외 전자결제로 했었지요. 국회의 입법 감시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때에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해달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안을 내놓을 때도 해본 솜씨입니다. 각하, 대통령직 사직서 제출, 그것도 해외 전자결제로 가능할 겁니다. 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가 있었지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데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정세균 의장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박 실세 중에 한 명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정세균 의장을 권력욕에 취한 대권병에 걸린 사람으로 폄하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이런 식의 농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의 맹목적인 우병우 민정수석 구하기로 국회가 파행됐다는 것입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하는 분이 국회의장 하면은 전부 다 대권병에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자가 별로 없고, 지금 뭔가 좀 주자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의장도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의장이 된 이 마당에 뭘 주자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와대 심기보좌를 위한 우병우 일병 구하기가 과합니다. 이쯤 되면 친박이 아니라 종박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이는 철학과 가치 판단이 실종된 맹목적 추종의 행태는 종박으로 명에 마땅합니다. 스스로 출구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파행을 초래한 자당 지도부에 대하여 온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자존감으로 용기 있고 소신 있게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친박 인사의 정수,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 레슨, 또 자녀의 인턴 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그야말로 거론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단독으로 조윤선 후보자 부적격한 인사다, 이렇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위원회 간사 도종환 의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들어보시죠.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 레슨 및 인턴 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 소득 125억 원의 지출 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 네, 어제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죠. 정부가 세월호 CCTV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복원된 CCTV 영상은 사고 당일 아침 8시 48분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이 8시 48분 이후로도 1시간 넘게 CCTV가 작동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7일째 단식 중인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의견을 TBS 라디오가 물어봤습니다. 애초에 CCTV는 해경이 유가족 몰래 비밀리에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증언과 설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편집,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한 유경근 위원장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CCTV 그 영상 기록 조작 의혹이 거론되던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건조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들이 급히 내려가서 이 DVR 확보하느라고 참 많은 실갱이도 벌이고 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법원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그 복원도 해서 영상을 이제 공개하게 되었던 건데요. 그 후에 저희들 모든 가족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상을 분석을 하면서 한 가지 의심을 가졌던 것이 CCTV가 8시 한 48분경 갑자기 일괄적으로 중단이 되는 녹화가 끊기는 현상을 발견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아무리 또 돌려봐도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CCTV가 한순간에 특히 배가 기울고 침몰하고 또 안에서 좀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된 채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을 일찍부터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해봤는데 참 의문을 풀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전문가들의 어떤 그 증언이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편집이 되거나 좀 삭제가 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 생각 때문에 어제 잠도 잘 자지 못했었죠. 분명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특조위의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DVR은 초기에 어느 쪽에서 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예, 어제 설명이 나온 대로 해경 쪽에서 먼저 입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전혀 어느 누구에도 공개하지 않고 특히 가족들에게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습자는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유품이나 물건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모두 저희들에게 다 공개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유품일 경우 찾아가고 그게 아닐 경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쳤는데 유독 그것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겨놨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 현장에 있던 어떤 기자분이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신 거고요. 그 연락을 받고 저희가 급히 진도로 정말 급히 내려가서 거의 그 시간 싸움을 하면서 입수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원이 다행히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즉시 현장에서 저희들이 입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이 CCTV는 지금까지도 영원히 아마 묻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는 일은 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유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단식하고 촛불을 들었지만 변한 게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고 보장된 기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해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을 시민들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희생된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유품마저 빼앗아갔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한 유가족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앉아있기도 서있기도 걷기도 힘들다.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만이라도 만들어달라.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였는가. 네, 일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형준이 아빠가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모자 어디 갔어? 그 모자 우리 아들 유품인데 그 모자 가져와. 그거 있어야 돼. 그 모자 없단 말이야. 그 모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 모자 우리 아들 유품이라고 돌려달라고. 경찰이 그걸 집어 가버린 거였어요. 몸싸움을 하다가. 그러니까 순간 양쪽이 다 멈췄어요. 다 멈추고 경찰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모자 찾아와. 한참 있다가 모자가 건너왔습니다. 제가 참사 이후로 겪은 경찰이 제일 잘한 일은 그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유품을 지켜주는 일, 그런 거였었고요. 그 이외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가로막힌 기억, 말하지 않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관등 성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행위들을 계속 겪어왔어요. 시민들과 단절을 시켜서 무지 애를 쓰는 것들도 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년 넘게 지나왔네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가족들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 여기 앞에 여기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가 좀 이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왜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떠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누가 좀 이유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웠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오늘도 원로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님, 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료 냄새를 고향의 냄새로 알고 있는 그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 인이라고 봐요. 아, 이해찬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였군요. 그렇지, 알아버렸구나. 그 비료 냄새가 싫다고 씨발 국회의원이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갑질을 해서야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이해찬이한테 그 공천 안 준 거 아니겠어? 이해찬, 정신 차려! 아니, 그 어디 외대 출신이, 형한테, 뭐?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죽고 싶어? 저 이회창이 아니라 이해찬입니다. 그런가? 그 2002년 대선 때 어떤 아줌마가 나의 당선을 돕는다고 지원연설하러 나왔거든. 그때 일이 생각나는구만. 김대중 정부 이해찬 교육부 장관 때문에 애들이 입시에서 손해봤다고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야. 그때 사람들은 그게 그 이해찬이 아니라 이회창인 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어요.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구만.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오늘 주제는 다름 아니고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수돗물 값을 올려 민간 사업자에게 적정 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 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니, 그 수돗물을 아직도 먹나? 나는 생수 먹는데. 아, 수돗물은 먹는 물만이 아니죠.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샤워? 야, 똥보야, 너 샤워할 적에 그 고추도 좀 씻어줘라. 그 고추에서 무좀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계속 방치하면은. 아이, 그만하세요. 그 실없는 농담을 왜 자꾸 하십니까? 그 수돗물 민영화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을 영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지. 그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쳐봐. 기업은 존립 목적이 그 돈을 버는 거라고. 소비자가 국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고. 안 그래? 아, 그러면은 수돗물 민영화는 반대하신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아, 창님, 반론 펴시는 겁니까? 수돗물은 뭐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취수, 정수, 그리고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공급된다고요. 야, 사회자, 너 수돗물 1리터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아, 모르겠는데요. 1원이야, 1원. 정말 싸지 않니? 이걸로 갈수록 노후화되는 수돗물 시설을 최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찌 보면은 거대한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시장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돗물 민영화도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무책임하다. 아, 하지만 기업만 배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기업을 배불려? 야,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 아니니?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정부가 살고 정부가 살아야 국민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 기업이 잘 되면은 뭐 정치권에다가 차떼기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에다가 차떼기 서비스. 이 씨발 외대 새끼, 너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야? 아, 그만하시고요. 자, 한 분은 그래서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 다른 한 분은 찬성한다. 이거군요. 그 기업을 그렇게 밀어주실 거면은 이게 어떨까요? 그 물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분 섭취를 콜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음료 회사별로 수도 사업을 벌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도를 틀면은 콜라만 나오고, 또 다른 수돗물을 틀면은 그 사이다가 나오고,
그 소주만 나오는 수도는 어떨까? 그리고 그 강남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겠지만은 위스키 수도도 서비스하는 거야. 그런데 원가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수도 설비하다가 돈 다 날리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취수만 하고 정수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도 서비스 어떨까요? 그게 뭐지? 바로 녹차 라떼 수도입니다. 낙동강에서 즉시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지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논현동에 사는 이명박 씨 집에는 공짜로 그 수도를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야, 똥보야, 그럼 좀 서둘러야겠다. 요즘 그 녹차 라떼에서 녹차 죽이 돼가더라고. 자, 수돗물 민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십시오. 피박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예, 아주 그냥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본회의장을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예.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예. 지금 이 박차고 나간 게 그 국회 일정을 이제 보이콧하는 건데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새누리당으로서 상당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추경안이라든지 요걸 지금 처리해야 되니까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 건 집권 여당이고 이제 정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단 쪽은 사실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추경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다시 명분을 갖고 들어갈 것이냐 이제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예. 새누리당은 그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사과를 요청을 했죠. 예. 그렇게 이제 명분을 만들어주면 자기네가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예. 정세균 의장은 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소신을 밝혔을 뿐인데 이게 뭐 사과할 일이냐. 네. 이렇게 버틴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예. 정세균 의장은 밤 11시에라도 본회의를 열 테니까 들어와서 추경안이나 그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밤 11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총을 열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고요. 10시 좀 넘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단은 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사과를 해달라고 거의 애원을 했대요. 사과 문구라든지 이걸 조금 낮춰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거의 애원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도 정세균 의장은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제 거부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10시 한 50분 정도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 원내 부대표단이 국회의장실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오려고 했지만 간곡한 뜻을 전하고자 우리만 왔다. 그러면서 의장실로 들어갔는데 이 말과 달리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하나 둘씩 오고 다른 의원들도 막 오면서 거의 한 50여 명으로 불어났다고 하고요. 그렇게 불어나자마자 한선교, 이장우, 염동열 의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국회의장 사퇴하라, 사회권 넘기라. 이렇게 이제 고성을 질렀다고 하고 김성태 의원은 자기가 들고 갔는지 아니면 의장실 탁자에 있었던 건지 초코 찰떡파이 그걸 이제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과자 상자를. 먹는 걸 왜 그래? 예,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 이승천 국회의장 정무수석이 의장께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호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지했다고 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디다 손을 대? 너 누구야? 의원만 남고 다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요. 이렇게 그 가벼운 몸싸움이 진정이 된 다음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을 이제 둘러싸고 이제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이 하신 발언들에 대해 저희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을 우습게 보니까 밑에 직원까지도 저렇게 우리를 우습게 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장우 의원은 2008년도에 의장님이 하신 말씀 여기다 써왔어요. 여기 이거 보셨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들이대니까 정세균 의장은 여러분들은 이보다 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하고요. 야, 이거 진짜 사이다죠?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왁자지껄하게 지금은 의장이잖아요. 의장으로서 이야기해, 의장으로서. 예. 의장이 의장답지 않으면 의장이 아닌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 개개인이 다 판단 능력이 있는 의정기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세균 의장은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장우 의원은 또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기세요. 예. 우리가 민생법원하고 추경 처리해야 되니까 예. 의장님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 부의장한테 사회권 넘겨서 내일 아침이라도 신속하게 추경 처리하게 하세요. 몸이 단 거죠. 예. 그게 의장님이 해야 될 도리예요. 국민들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의장은 좀 절제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정세균 의장 계속 이 상태에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날을 넘겨서 새벽 1시까지 의장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예. 정세균 의장은 감금하고 있다가 예. 새벽 1시에 점거를 풀었다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이 여당의 정말 이 작태를 네.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회의장을 첫날 박차고 나가버린 새누리당의 무모함과 무책임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예. 비판을 했고 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야심한 시간에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부는 음주하고 고성을 질렀다. 대단히 여당답지 못하다. 예. 야당 연습하는구나 싶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염동열 의원이 정세균은 악성균이자 테러균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 랩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자정 랩을. 그래요? 뭐 지카 바이러스보다 뭐 더한 뭐라고 무슨 균 뭐라고 막 세균이라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랩으로 이제 디스를 했더라고요. 예. 아 이게 진짜 이 수준이 좀 맞아야 뭐 국정을 논하고 이럴 텐데 이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들 이거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물리력이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게 정말 몸으로 안 되니까 숫자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전에 야당도 이제 소수일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예, 그런 걸 보면 정말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맞긴 맞구나. 그걸 이제 절감하게 하는 이제 사건이었고, 박지원 비대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저 사람들이 야당 연습을 하는구나. 야당이 저렇게 하다 망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이 여소야대, 강해진 야당, 그리고 약해진 여당, 그리고 이성을 잃은 여당, 새로운 풍경, 정말 황당하지만 좀 생경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1부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조선일보는 사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우병우 수석과 관련한 정세균 의장의 언급은 사실 조선일보 의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오늘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를 할지. 예. EJ로 이제 나갈지 참 궁금했는데, 어쨌든 뭐 조선일보도 자신들의 정체성, 독자들의 눈높이, 그거를 막 또 외면할 수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간 꼬리를 내렸다. 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니 사실 정세균 의장이 그런 말도 못한다면 국회의장이 뭐하러 있습니까? 의견도 없고 견해도 없고 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말이 참 점잖고 맥락이 있고 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당론과 배치되는 얘기를 국회의장이 한다. 이거는 중립 의무를 이제 저버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뭐 본회의장 뛰쳐나갈 수 있다고 뭐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때로 몰려가서 진짜 시정잡배처럼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이게 정말 저 동네 복덕방 아저씨들이 바둑 두다가 열받으면 장기 두다가 그 장기판 뒤엎고 싸우고 멱살잡이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논리보다 말이 앞서고 주먹이 앞서고 이런 게 저 새누리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우리가 친문 일색의 더민주 지도부를 얘기하지만 친박 일색의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친박의 천박한 수준을 다시 한번 덜감하게 확인시켜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문 일색, 친문 패권이라고 뭐 아예 그 인정하지요. 그렇지만 이 친문과 친박은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품격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국회의장이 이제 야당이고 하니까, 또 이제 야당들이 다 합치면은 170석이 넘어가니까, 이거 또 직권상정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국회의장 길들이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도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길들이기, 기선제압 뭐 이런 게 있겠죠. 정말로 이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니까요. 그 부분에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끌려다닐 우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세게 오버해서 이제 치고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다가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수준 만들어내고 자기들 수준 만들어내고 지금 추경 처리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것도 그 말 아니에요.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게 또 드러난 셈이고요.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언니가 보고 있다에서는 그 추미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광진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 캠페인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런 얘기를 좀 물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친문 일색 지도부, 친문 패권 이런 우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진 전 의원은 이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안희정 같은 사람이 정말 나온다면 더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룰을 만들고 그 합의된 룰을 가지고 게임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당을 잘 꾸려나가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김광진 전 의원. 추미애 지도부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이른바 그 독식 프레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도 그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 이른바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도 그걸 잘 알고 지금은 한 발 물러서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좀 때가 와서 뭐 다 그 재주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김광진 전 의원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뭐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뭐 김종인 지도부에 의해서 낙천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됐습니까? 청년 비례대표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 비례대표의 존재와 가치를 깡그리 무시당했단 말이죠.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광진 전 의원도 사실은 타격을 입은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뭔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서 명예 회복도 하고 또 새로운 정치적 재기의 발판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일이 많을 테니까 뭐 거의 분명히 거기 역할에 맞는 일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도 추미애 캠프에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본인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하여간 이런 정치인들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클래스가 많이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고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금천 지역위원회 자담회도 했고 대의원 당원들과도 얘기를 다 나눴지만 새누리당 당원들도 이렇게 절절하게 이런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참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인 김수민 전 구미시의회 의원 모셨습니다. 자, 김수민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예. 어째 그 김천 성주의 촛불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주제로 경북에 온 사드의 운명 준비를 했는데요. 예. 네, 지금 뭐 한창 양 지역에서 촛불이 또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현재 그 국방부의 태도라든지 또 지역 주민들의 현재 열기로 봤을 때는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민들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제가 오늘 또 그 경북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가까이서 보는 현 상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성주 롯데골프장이 새로운 부지로 거론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었죠. 예, 근데 혹시 연합뉴스에 실린 사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골프장 배경에다가 사드 포대를 그냥 합성시켜놨어요. 예, 그래서 보는 순간 이건 뭐 사드님 나이샷인가 그런 생각이. 예, 사진 합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무슨 생각으로 합성을 하셨는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중으로 부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단언컨대 지금 궁지에 몰린 건 상주나 김천의 반대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게 딱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이철호 의원 발언입니다. 그 지금 성주 골프장 부지가 이제 김천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라서 김천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신 상태인데요. 김천 지역구인 이철호 의원이 지금 공경에 처하다 보니까 사드 배치를 국가 기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야 사드가 국가 기밀이라 하더라. 세상에 무슨 이런 국가 기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 국가 기밀인가? 예전에 왜 도올 김용옥 박사가 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국가기밀을 국가기밀이라고 하면 국가기밀인가? 이철우 의원이 지금 멘붕 상태다.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천 지역도 반대 주민들은 김천 사드 배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내건 상태고요. 이거는 성주의 반대 국민들하고 동일한 기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성주 골프장 이 부지가 김천 혁신도시랑 대단히 가까운데요. 김천 혁신도시에 이사 온 분들은
이제 오자마자 산 바로 건너편에 사드가 들어서는 낭패에 직면한 건데, 예. 근데 이분들이 연령도 좀 젊은 편이시고요. 올해 총선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런 신도시에서는 좀 새누리당이 약세가 나타나는.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8월 24일이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김천 시민 8,000명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김천에서 집회로 8,000명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지역사회 전체 분위기가 따라줘야 되는 거고, 예. 관에서 협조를 하거나 최소한 방해는 안 해야 가능한 건데요. 이날 집회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라 박보생 시장이 현장 분위기를 보고 즉석에서 결정을 해서 삭발을 한 겁니다. 예.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박보생 김천시장이 3선이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자체 단체장은 3선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예. 박 시장이 계속 정치를 한다면 아마 그 다음 수순은 도지사 아니면 국회의원일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경북 도지사는 참 쉽지가 않은 자리고, 예. 좀 국회의원 쪽이 도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철우 의원하고 경쟁자가 되겠네요. 예. 예, 이철우 의원하고 이제 한판 붙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정치적 승부수로 사드 반대 운동 하는 것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보생 시장이 뭐 내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이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김천에 가까운 롯데골프장 여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적극 나설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성주군으로 다시 포커스를 옮겨보면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성주군이 좀 큰일 난 거 아니냐. 예. 역시 시골이라서 반대 운동이 여의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구호들도 우리는 짜게지지 않는다. 제3부지는 미국으로 해라. 예. 이런 함성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성주 골프장이나 뭐 이런 제3부지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도로 성주 읍내에 있는 성산포대로 다시 후보지가 옮겨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제3부지가 안 되면 성산포대로 돌아간다. 순순히 협조하면 성산포대는 면하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예. 근데 자, 만약에 김천 지역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세서, 입지가 성산포대로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성주에서 이제 사드 찬성한 명분이 다시 거의 100%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한곤 성주군수가 제3부지를 수용하면서 정부에 조아렸는데, 예, 여기는 사실 성산포대만은 안 된다라는 뜻이 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산포대로 다시 굳어지게 되면, 글쎄요, 뭐 김한곤 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탈했던 사람들도 아마 상당수가 사드 반대 운동으로 복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때는 이제 네. 김한곤 군수가 겨드랑이 털을 삭발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남아있는 털이니까 이제. 네. 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제 새누리당 탈당선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겨드랑이 털하고 새누리당 탈당서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 언론 보도에서 이제 성주 군민들을 또 뭐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프레임이죠. 뭐 강경파, 뭐 그게 아닌 파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아마 이제 밖에서 보시기에 뭐 강경파는 뭐 소위 운동권이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강경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민들 좀 자생적으로 한반도 그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하면서 좀 자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오히려 흐름이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원래 농민운동이나 풀뿌리 주민운동 하셨던 분들은 어떤 포지션이냐 하면 이제 좀 강경파라고 불리우는 분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너무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오히려 좀 중재도 하시고, 예, 이런 역할들을 또 좀 현명하게 해주시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천에서 받아쳐서 성산포대로 다시 부지가 옮겨오면 투쟁 전선을 좀 또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8월 27일 날 저희 구미에서도 구미역 사드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구미도요? 구미뿐만 아니라 포항, 안동, 대구에서 예, 또 열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북 내에서도 이 반대 분위기가 확산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 단장님, 예, 그 구미도 이 사드의 영향권 아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주 골프장 부지가 예. 7곡
육군 북삼읍하고 구미하고 좀 가까워지는 부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 반대운동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약간 답답해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불이 안 붙냐.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요. 예. 예, 어쨌든 조금씩은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에서 집회할 때 성주군민 한 분이 특별히 오셨습니다. 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뭐 성주에서는 한반도 사드 반대 굳이 안 해도 된다. 예, 왜냐하면 성주 사드 반대가 곧 한반도 사드 반대다. 성주에서 막으면 어디도 못 간다. 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이 치러질 뭐 그럴 예감을 좀 비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뭐 김천에서도 가세를 한 거고, 뭐 이제 성주 골프장이 되든 성산포대로 되든 어쨌든 투쟁은 계속 가게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뭐 사드가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게 폭탄이라면 아마 터질 때 정권 손안에서 터질 거다. 예, 저는 정말 정부가 악수 중에 최애 악수를 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그 2018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예. 지금 김천이나 성주에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례가 강원도 삼척입니다. 예. 예, 삼척이 최대 현안으로 이제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 선거에서 삼척 시민들이 김양호 현 시장을 뽑았습니다. 예. 그 김양호 시장이 누구냐? 이 사람이 원래는 새누리당 출신인데, 그렇죠. 예, 핵발전소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무소속 반핵 후보로 출마를 해서 새누리당 김대수 전 시장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성주나 김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요. 박보생 김천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선이라서 다음 자리가 비어 있고, 김한곤 성주 군수도 사드 찬성으로 가면 저는 다음은 장담은 못한다. 예, 성주에서 군의원 3명, 뭐 또 1000명 넘는 새누리당 당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삼척과 같은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러 가지로 이런 배경들 놓고 봤을 때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성주와 김천에서 반대 주민들이 좀 수구린 그런 가능성은 없다.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 경북 서남부 지역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또 국가의 자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고 일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좀 약간 바람은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서 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로 또 얼마나 들고 일어날 것인지 이게 좀 관건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지역적 문제로 인식이 되면 좀 안 되고요. 설령 지역적이라면 이제 한반도 지역,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처절하게 응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를 이제 취소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TK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사드 배치 관련 지역 외에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박 대통령 비토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단순히 사드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예, 그런 기색들이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많이 해줬는데 뭐 핵발전소부터 해서 사드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에 떠맡기고 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분노하는 여론들이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경북 지지율이 80% 정도였는데 올해 총선에서 사실 새누리당 정당 투표율이 58% 수준으로 경북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재밌는 게 그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의 그 해당 투표구에서는 새누리당이 45% 정도가 나옵니다. 50%가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정윤회 비선 실세 파동 때도 한번 지지율이 뚝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드뿐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지지율 하락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좀 정치적으로 반드시 좀 응징하는 그래서 악순환의 사슬을 좀 끊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일 게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구미 갑 지역의 백승주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에 거의 선봉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그렇죠. 국방부 차관 출신이고 현재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칼럼에 이제 백승주 전 차관이 구미에 와서 능참봉, 그러니까 선왕 무덤 지키는 그 능참봉 노릇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충성한다 이렇게 좀 제가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점이 백승주 의원이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핵 잠수함까지 지금 들먹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구미 안쪽에서 지금 구미가 지금 공단이 좀 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부쩍 구미를 국방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군비 증강에다가 어떤 구미공단의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는. 근데 결국에 이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미래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뭐 설령 이렇게 부풀려 놨다고 해도 뭐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예. 저는 이번 사드 배치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기화로 해서 미국처럼 좀 군산 복합체가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예, 그런 점들을 구미에서 좀 느끼고 있다. 이런 점을 또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참, 혹시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수심이 깊어졌으니 아마 핵잠수함을 갖고 구미항을 만들어서 군사 복합항을 만드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구미도 항구다. 뭐 그렇죠. 예. 그런 꿈을 갖고 있지는 않을지. 근데 이제 아마도 너무 녹조가 끼어가지고 가다가 어디 충돌할 것 같아요. 예. 다리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뚝단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수민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오늘을 읽는 책 시간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분은 또 사보는 분도 계시고 도서관에서 빌리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 읽었는데 그 감동이 새로워서 다시 들춰봤다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예, 참. 네, 다행이군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지성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기름 진짜 해가지고. 예, 살찌는 계절입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시를 소개해 주셨는데, 금요일에. 네. 오늘도 어떻게 시 소개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금요일 날은 시 한두 편씩 읽으면서 주말을 맞이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동엽 시인이었고요.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은 신동엽과 쌍벽을 이루었던 우리 김수영 시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김수영 시인 하면은 풀이라는 제목의 시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네, 그 김수영의 시는 뭐 너무 좋은데요, 다.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965년에 나온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요즘 저쪽 왕궁의 음탐과 타락과 뭐 부패가 어디까지 갈지 참 아득합니다. 예. 예, 이 김수영이 4.19 이후에 이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인 독재가 가동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인데요. 예. 이 시인이 어느 날
그 고궁을 갔던 모양입니다. 경복궁이든 아니면 뭐 창경궁이든. 예. 예, 고궁을 갔다 나오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젖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소하고 조그만 일에만 분노하는가. 저 큰 이 세력들, 저는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면서 왜 이런 사소한 일에만 화를 내는가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성찰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예. 얘기를 더 나누기로 하죠. 예.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탐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만 나왔다고 붕괴하고 옹졸하게 붕괴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예.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는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이런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이렇게 끝납니다. 예. 저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비겁한 것을 알긴 아는데 그 비겁함의 규모를 일부러 애써서 축소해서 자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위라기보다는 일단 자기 성찰이겠죠. 자기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써 이런 큰 이 지배 세력들의 여기서 음탐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반항하지 못하면서 해주지 못하면서 예를 들면 짜장면이 조금 나왔다고 붕괴하고 그죠? 또 어떤 이 소설가가 이 당시 분지 사건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남정이란 소설가 잡혀간 사건이 있었는데 필화 사건 거기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하고 또 월남 파병에 반대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20원씩 경비하러 오는 야경꾼에게만 화를 내고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버스비 100원 더 내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 데는 화를 내고 막 분개하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 수탈당하는 세금들, 뭐 전기세 이런 데 대해서는 화도 내지 못하고 우리가 낸 세금들이 무슨 강노름 하는지 뭐 어떤 지배 세력들의 이 부패와 타락에 이 술술 새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조금 뭐 100원, 1000원이 어디 나가는 데 대해서 이렇게 분개하고 화를 내고 그러죠. 아마 그런 걸 비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조금쯤 옆에서 비껴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옹졸하게 반항하는 게 뭐냐면은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한테 하고 말이야. 그리고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한테는 얘기 못하고 야경꾼에게 경비원에게만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화를 내고 뭐 이런 지배 세력들의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저항도 반항도 못하면서 일상적인 문제들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왜소하고 작은가. 이게 김수영 씨의 핵심인데 늘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김수영 씨의 미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걸 저는 부끄러움의 시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부끄러움을 알면서 이제 새로운 뭐 저항이나 새로운 대결이 시작되겠죠. 예.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염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예. 치명적이 아닐까 싶은데 뭐 맹자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염치가 파렴치한 사회, 염치를 모르는 사회는 그야말로 이제 급전직하, 타락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살만한데 뭐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겠지만 예. 특히 이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눈에는 그 작은 이 문제들처럼 보이는 것도 아주 예민하게 응답하는 거죠. 권력의 특히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는. 예. 이게 이제 김수영의 어떤 지식인으로서 실천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풀도 그렇고 뭐 산문들 시어침을 뱉으라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글들에서 얘기하는데 예. 김수영에 따르면 시는 불온성이 하나의 무기라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아방가르드란 말을 쓰는데 전위문학은 불온할 수밖에 없죠. 이 지배 세력들이 볼 때는. 그냥 불온한 시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말 병들지 않게 우리가 사는 삶들이 정말 좀 추레해지지 않게 품격과 격조를 잃지 않게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합니다마는 60년대 김수영이 있어서 그나마 한국 문학이 아직까지도 이런 맹장한 호흡들을 이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식민지 시대 그 윤동주나 백석이나 만해나 육사나 이런 시인들이 있었듯이 60년대에는 이런 신동엽이나 김수영 같은 걸출한 시인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가 아직 정신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벼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김수영 시인하면 김일성 만세. 이게 5.16 쿠데타 이전에 나온 시긴 합니다만은 요즘 누가 이걸 빗대서 풍자로 김일성 만세 이런 제목을 붙여도요. 큰 논란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네, 그게 몇 년 전에 그 유고로 발견됐는데요. 그 따옴표가 있습니다. 김일성 만세라는 시에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술가들에게는 시인들에게는 99%의 자유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100% 온전한 자유를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 독재 체제 하에서 얼마나 그 사입을 했겠습니까? 검열이나 이런 문제들이 표현의 자유 같은 게 여기에서 김수영이 물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 따옴표를 치고 김일성 만세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죠. 뭐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유를 1%도 빼앗지 말라는 거죠. 온전한 자유를 달라는 게 김수영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수영이 그 자유를 향한 외침은 지금도 뭐 아주 날카롭게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그리고 김일성 만세 두 시를 엮어서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 뭐 그냥 대충 살만하면은 그냥 이런저런 억압도 그냥 눈 감고 관심을 끊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상상력이나 표현의 영역들이 훨씬 더 축소되겠죠. 근데 그걸 예민하게 감지한 게 예를 들면은 잠수함의 토끼나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이런 그 위기들을 아주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게 시인과 예술가들의 역할이랄까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이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이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의 힐링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컬러링북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에 지친 사람들이 멍때리기용으로 많이 하는 컬러링북. 그런데 소개해드릴 책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이 책은 세계 최초로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색상이 존재하지 않는 수학에 정교하면서도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채워갑니다. 원래는 어른용으로 제작됐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이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적 개념과 패턴을 색으로 채우는 컬러링북.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과 사이언스지 등의 추천을 받은 베스트셀러.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사인과 다면체와 별과 패턴.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거제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네, 두모실 펜션입니다.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 바로 두모실 펜션의 자랑입니다. 두모실 펜션. 검색창에 두모실 펜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입니다. 회색바람 까마귀님. 네. 2번 브라질리아. 네, 브라질의 수도를 물어본 질문이었죠. 지난 한 해 동안 브라질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습니다. 브라질 현지 학생 7명과 같이 생활했었습니다. 매일 밤 호세프 지우마 탄핵 문제로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브라질 친구들이 한국 정치 상황을 물어보면 저는 김용민 브리핑 덕에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주요 언론사가 다루지 않는 문제를 소개해 주어서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시나님인가요? 네, 2번 브라질리아 맞히셨습니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었겠죠. 며칠 전 이완배 기자님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이야기와 한국 대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게 생각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사리사욕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깨끗하고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체리스님,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오랫동안 운영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2년에서 3년 정도는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 기간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나마 보조금이
고객들과 나눠서 집행되다 보니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자 마진도 줄어들 뿐더러 고객도 줄다 보니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넘으니 지금은 가게 문 닫고 백수가 됐습니다. 이 법은 애초부터 거대 재벌에게만 좋은 법이었습니다. 생활 터전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가 저 같은 가난한 서민들의 희망이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저의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노예로는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체리스님의 이 말씀 참 비장하게 다가옵니다. 자, 체리스님께 두모실 펜션 2인실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돌, 진석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국회 여당 원내대표 진짜 돌 진석입니다. 요즘 국회의장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스스로를 해피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였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감히 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를 비난하면 우리 여당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근 8년 동안 절대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지내왔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팔자에도 없는 퇴장에 점거에 농성으로 벌써부터 몸이 뻐근하고 목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더 가게 되면 입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내년에 만약 우리가 야당이 되면 어찌할까요? 그럼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외투쟁에, 삭발에, 풍찬 노숙에, 단식에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선생님,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이 더 걱정됩니다. 어찌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개고생을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세균 같은 국회의장 손보고 싶다면 이러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특기, 방역은 절대 못하고 무조건 살처분부터 하는 특기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바이러스가 옮긴다면서 정세균 의장이 바로 바이러스다 해서 정세균 의장을 하얀 복장을 한 사람이 잡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정세균 의장을 해치면 안 되고 정권을 연장할 때까지 격리시키는 거지요. 격리라고 하면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 뻔하니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야당이 감금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새누리당이 야당 되는 게 싫은 거라면 대선 당일 밤 야당이 당선되는 상황,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낙담하기 싫다면 대선 되기 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중진 의원, 대변인 다 모여서 김정은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처럼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문 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당을 없앨 수 없다면 즉 헌법재판소에다가 대신 없애달라고 해주는 거지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생떼 부리는 건 그건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이런 구제불능 촉새누리당 같으니라고.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어제 좋은 반응을 얻은 윤민석의 몽상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정당, 인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 자기들도 반민주, 반인권적 조치를 당해야 정신 차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몽상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근안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칠성판에 묶어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도 하고 통닭구이하고 비녀 꼬지만 하면 여의도 주름 잡던 국회의원님도 쿠데타 선동하던 어떤 아저씨도 보안법 폐지반대 외치던 아줌마도 빨갱이 간첩이 되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근안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